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조론님 오늘은 편견을 깨는 회사 고르는 방법론이라는 아. 주제를 하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말씀 맞아요. 주셨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질문들을 몇 개 준비했는데 편견을 깨는 회사를 고르는 방법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훌륭한 기업은 과연 좋을까?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성장성 이거를 지원 동기에 많이 쓰시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성장성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뭐 도피디도 그렇게 생각했죠. 상당히 가파른 좋죠. 저는 근데 이거를 첫 번째로 배치한 이유가 편견을 좀 우리가 깨야 되는데 성장성이 좋으면 과연 좋은 회사일까? 여러분들 보통 성장성이 좋다는 건요, 그 전에 회사가 되게 작았거나 막 지금처럼 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막 성장이 돼서 내가 그 성장의 가도에 올라탄 중간쯤에 있을 텐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죠. 그 회사가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고 지금의 그런 그 크기를 차지하기 전까지의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지 않겠어요, 그 회사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 그 회사가 어떤 모습이었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가 크기 전까지는 당연히 사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보다 스펙이 좀 낮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당연히 대표이사가 잘했건 뭐 기업이 뭔가를 따왔던 해가지고 막 커졌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개국 공식이고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와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 스펙 좋은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회사가 더 커가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경력 직원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더 괜찮은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친구들보다 높은 금액으로 데려와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개국 공신이고 1등 공신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중간에 딱 들어간 신입사원, 중간에 들어간 경력사원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파벌이 갈릴 수도 있겠군요. 아, 파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따돌림,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한테 막 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왜냐하면 연봉도 역전된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배척하고 따돌리고 막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성장성이 큰 회사들, 특히 작은 회사에서 커진 회사들은요, 조직 문화가 엉망일 확률이 거의 100%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회사를 가면은 그런 일이 없어지냐면요, 괜찮아진 상태로 오랫동안 간 회사들은 지금 그 조직 문화가 정비되고 사람들이 갈리고 바뀌고 그다음에 딱 안착화가 된 상태거든요. 안정화가 된 상태라서 오히려 그런 회사가 더 조직 문화가 좋고, 성장 일로에 있는 회사는 조직 문화가 나쁜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급격히 성장한다면 무조건 안 좋다. 근데 완만하게 성장을 그리고 있고 그 기반이 괜찮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또 핫한 이슈예요.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거나 이렇게 좀 나쁜 일들이 벌어졌던 회사를 가면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 갑질 이슈, 아니면은 뭐 구조조정,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남양유업에서 그 대리점 갑질 사태, 이런 큰 이슈가 있는 회사들을 말하는 건데, 파문이 일어났던 회사,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회사 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얘네 회사 미친 거 아니야? 지원 안 해? 하면서 사람들이 지원을 굉장히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불매운동도 일어났죠, 실제로.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구조조정 일어날 만큼 회사 산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라고 권하고 싶은 게, 저는 첫 번째로 사회적 파문이라든지 뭐 갑질 사태 아니면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리스크가 제거되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나쁜 회사였고 이상한 회사였던 거 인정,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면을 놓고 보면은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해봄직하다라고 권하고, 뭐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해봄직하다고 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는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회사가 앞으로 쭉 계속 안 좋은 상황이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성장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구조조정 있는 회사, 사회적 파문 있는 회사 둘 다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좀 깨야 되는 게, 구조조정했다고 마냥 나쁜 회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물론 모든 회사에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꽤나 많은 회사에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B2C 기업 중에, 그러니까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회사들 중에 고객 서비스가 훌륭한 기업은 좀 좋은 기업일까요? 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고객 서비스가 훌륭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라고 압박을 넣는 윗사람이 있으면 회사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힘들긴 하죠. 그쵸.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얘네는 왜 이렇게 허접해, 얘네는 왜 이렇게 별로야라고 말하는 회사가 다니기엔 꽤 괜찮을 수 있고, 물론 이게 성장성이랑 관계된다면 성장성이 나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철두철미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다, 내가 어떤 거를 대했는데 너무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회사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B2C 기업 중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대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잡플래닛 점수 같은 거 보면 되게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쪽 안에서 너무 갈굼당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면은 B2C인데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고객한테 예를 들어 성희롱을 당했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윗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어떤 일 있으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윗사람을 두고 싶어요? 아니면 나와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우리 직원한테 성추행하냐고 꺼지라고 말하는 윗사람을 두고 싶은가요? 어떤 쪽이에요? 당연히 후자죠. 그쵸? 그러면 고객 서비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깔끔해요. 알겠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생각보다 이런 회사들이 좀 많긴 해요. 채용 과정이 좀 어리숙하고 매끄럽지 못한 회사들이 있어요. 좀 이런 회사들은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좀 나쁜 회사일까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다른 컨텐츠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자, 딱 하나만 얘기합시다.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러면은 사람이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안 나가면은 그 좋은 회사의 인사팀이 채용이라는 걸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안 해봤겠죠. 안 해봤으면 채용을 잘할까 못할까? 못할 것 못해요.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채용 어리숙한 것과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인사팀 팀원 개인의 실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채용이 어리숙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고요. 정말로 사람은 많이 하면 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너무 딱딱딱 잘 이루어지고 막 너무 완벽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 탁탁탁 이루어지는 회사를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고요. 뭔가 어리숙하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얘네 왜 이렇게 병신같지라고 느껴지는 회사가 오히려 막상 가보면 해자 회사다.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채용을 안 할 정도로 좋은 회사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선생님, 여기는요 무슨 미쳐가지고 지금 2024년 2025년인데 아직도 워드 파일에다가 자기네 양식 맞춰가지고 보내라고 하는데 채용 시스템도 없는데 미친 회사 아니에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왜 생기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거나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 잘 들어오고 그렇게 안 해도 잘 되었으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낀 회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돈 없어서 안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요, 그 회사가 사람을 뽑기 어려우면요 시스템 먼저 좋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 먼저 예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에 속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원을 원합니다 짠짠짠짠짠 이러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허접하고 어리숙한 채용 공고에 찐 회사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인사팀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말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저장했네요 말한다. 그러면 오히려 물론 그 친구가 바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채용이 어리숙하니까 좋은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거기에 잡플래닛 점수까지 좋으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기분 좋게 가셔도 된다는 거죠. 괜히 채용 어리숙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정말 나쁜 회사네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배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굉장히 괜찮은 회사, 물론 뭐 이 괜찮은 회사라는 거는 뭐 보수적이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나쁠 수도 있지만 괜찮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면접에서 굉장히 그 공격적인 말투와 그 다음에 약간 깎아내리는 고압적인 말투를 들어가지고 채용을 합격했는데도 포기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팀장이나 임원이랑 일을 하면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회사 자체는 그 면접관 교육도 안 시킬 정도로 채용에 대해서 무식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겉에 보이는 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면접 과정이나 채용 과정이나 인사팀이 잘 못 대해줬으면은 나쁜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편견을 아예 깨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잘 나가는 산업군이 있고 분명히 못 나가는 산업군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조건 잘 나가는 산업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딱 하나만 얘기합시다. 도피디 주식하죠? 하죠. 아, 많이 하지. 맞지. 네. 도피디 그러면은 그 주식이 핫타일 때 들어가요? 상타일 때 들어가요? 핫할 때전 그죠? 들어가죠. 근데 네. 왜 자기 인생의 회사는 상타일 때 들어가려고 하냐? 내가 예를 들면 산업군이 상타라고 느꼈는데 전부 다 거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타일 때 들어가면은 떨어질 때는 핫타인 거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러지 않더라고. 나는 이 산업군 너무 잘 나가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가지고 말했는데 바로 꺾여가지고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대부분의 산업군들은요. 이렇게 고저가 있거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대표적인 게 조선을 보면은 딱 아세요? 재고순환주기라는 걸로 조선을 보면 알게 되는데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나쁠 때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스펙이 낮아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런 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긴 한 게 산업군이라는 게 낮았다가 언제 좋아질지 이런 거 예측하면은 그 사람이 신이죠. 그러긴 하지만 낮았을 때 또는 안 좋아졌을 때도 그 산업군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상타일 때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군이 성장세를 그리고 산업군이 좋다고 말할 때 오히려 경계를 하시고 산업군이 나쁘다고 말할 때 이 산업군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셔서 괜찮다 판단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정말 특이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편견을 깨는 회사 고르는 방법론이란 주제로 말씀 주셨고요. 단순히 좀 저희 의견이다 보니 참고를 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